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0일 배승의 뉴스 배송 2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의 인생의 끝, 그 끝에는 감옥이 있지 않을까요? 김혜경이랑 갈지 김현지랑 갈지 누구랑 갈지 막상막하입니다. 이런 이재명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예상은요,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요, 이재명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또 이재명도 민주당의 기반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지켜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벌써부터 정청래가 이재명을 향한 견제구를 날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날려버렸죠. 이렇게 해서 당은 당대로 친청체제, 친정청래 체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권력이란 거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내리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무슨 수를 써도 이재명은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게 결집할 거니까요. 왜냐? 바로 이해운 인사 때문입니다. 이해운의 인사가 이 보수한테는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재명의 말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또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이 오늘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에 나온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의 보안 도청 장치 때문이었는데 뭐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언론이 무엇 하나 견제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 유튜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다시 소식으로 돌아와서요. 이 내란 재판부법 기어이 국무회의를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바로 즉시 발효가 됩니다. 내란 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남 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을 오늘 공포했는데 오늘부터 바로 발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즉시 들고 나와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현직 대통령 재판부, 현직 대통령 전담 재판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현지연이 하니까 김현지까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거부권을 행사 안 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요.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이 동안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보석으로도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이 법안인데 그래도 이재명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자신이 위험하다는 신호죠. 만약에 이재명이 권력을 잡고 그립을 세게 잡아가지고 정권을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재판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사법부에 압박을 넣는 게 더 빠른 수단 아닐까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역풍을 불지 않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민심이 만만치 않고 이재명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지금 이 법원에서 헌법 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신속하게 판단받을 수 있게끔 해놔야지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오늘 또 하나 통과된 법이 있는데요. 바로 입틀막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인데 이 법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국가 바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뭐 요즘에 가난 밈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이 돼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나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10대들한테 거대한 반항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끝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해운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세력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두가 배제하면 그것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들끼리만 나눠 먹는 거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왜 그 국무회의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두 사람 권익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왜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운을 방어하는 이재명의 이야기였는데요. 이해운은 단순히 뭐 통합이니 뭐니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용임을 이재명이 자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해석. 바로 지금 보여드렸죠. 나머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해운을 임명하면서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본인이 말하면서도 본인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공기관장들 그리고 공기업에 있는 수장들 이런 자리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때는 인사를 못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 버텨가지고 윤석열 정부 끝나는 날까지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던 사람 몇 되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지고 민주당이 끌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공기관은요. 공공기관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사장 쫓아낼 수 있나요? 없죠.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기관 평가로 하면 기관이 또 우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뭐 D등급이 있는데 S는 거의 안 받고 A, B, C로 해서 A, B, C를 받으면은 기관장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학재 사장 못 내보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뭘 만들었느냐? 민주당이 뭘 만들었느냐? 바로 기관장 평가. 그래서 이학재 평가.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든 겁니다. 자, 그럼 평가 들어갑니다. 평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점수 들어가겠죠. 무슨 주관적인 점수? 내란에 동조했느냐?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느냐? 이런 거 갖다 넣어가지고 기관장 평가합니다. 어떻게? 우수, 뭐 매우 우수, 미흡, 매우 미흡 이래가지고 미흡 받으면 나가라. 매우 미흡 받으면 나가라. 해가지고 이 기관장 평가를 따로 해서 기관이 잘 받더라도 기관장 너는 평가가 안 좋으니까 나가라 하면서 이재명식 지금 숙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데 이재명이 무슨 이해운을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 대통령을 다 우리가 먹었지만은 남들에게도 줘야 된다. 이런 큰 뜻이 있는 겁니까? 중도 확장입니까? 아니죠. 딱 지방선거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속지도 않습니다. 그 소식, 속지도 않는다는 소식 국민의힘 이야기와 민심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좀 얘기를 하고요. 어쨌거나 이 기관장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 이재명의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운 이 임명에 대해서 이해운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범여권까지도 이해운을 왜 지명했느냐 굉장히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겨레에서는요 사설까지 써가지고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냐 최소한 포용 인사에도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포용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겨레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해운을 직격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죠. 조선일보는 이해운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실이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까지 썼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도 모두 다 이해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속셈은 바로 지방선거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이재명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해운을 임명했을 경우에 이해운의 과거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해운이
본인이 혹시라도 걸릴까 싶어가지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거기에 모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 다 지웠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 특히 조국 혁신당에서까지도 바로 그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련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어제 또 이해운을 갖다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협박을 했느냐? 뭐 그거 문제 되면서 내보낼 수도 있죠. 뭐 장관이라는 게 뭐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장관이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당협위원 뭐 행사까지 준비했던 이해운으로서 이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해운으로서는 완전히 깜짝 놀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해운이 어떻게 했느냐? 어제 기자들한테 내가 9시 몇 분에 기자회견을 할 거다. 여러분들 오셔서 제 기자회견 좀 봐달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해운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은 헌정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약식 기자회견을 갖춰가지고요. 12.3 이 계엄에 대해서 당시 행적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탄핵 반대하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해서 단상까지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아놨던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고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한 행동이 저한테 있다.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분명히 잘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아이구야 싶어가지고 어제부터 준비해온 멘트, 바로 계엄은 내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보수 국민의힘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던 대통령들한테도 다 돌을 던진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돌을 던졌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돌을 던졌죠. 이렇게 된 겁니다. 계엄이 내란입니까?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계엄은 계엄일 뿐이지 내란이 아니죠.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내란죄 왜 수사합니까? 계엄이 내란인데 내란으로 곧바로 수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처벌하면 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계엄은 비상대권,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민주당이 30차례 계속된 탄핵,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수없이 탄핵을 해왔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안보에 있어서 군에 있는 그런 예산을 다 깎아놓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부실한 선거, 부정한 선거 이런 걸 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비상대권으로서 한번 보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그래놓고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내란입니다. 계엄은 내란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죄송합니다. 이해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해운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혀를 차고 화가 나실 수 있는데 두 명을 떠올려 보자고요. 첫 번째는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 왜 철새가 됐습니까? 노무현 정몽준 당시에 노무현에서 계속해서 노무현을 지지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몽준한테 붙었던 거, 하루아침에 가가지고 그날 아침까지도 들어가는, 그 정몽준한테 들어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노무현 캠프에서는 김민석이 정몽준한테 간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이랑 몇몇 주변 사람들이 그날 탈당하면서 정몽주로 가는 그날 발표를 해가지고 더 배신감을 느끼면서 국민들은 더 황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보 노무현이 되면서 노무현한테 없었던 후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결집한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역풍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해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념적 동지로 똘똘 뭉쳐야 된다. 다시는 저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철새 정치하고 보따리 정치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저런 스타일의 이 김무성, 유승민,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해운,
이런 사람들 전부 내보내야 된다. 하나로 돼야 된다.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고 장한석이니 뭐니 장동훈 한동훈 이준석이니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를 더 확고히 재정립하고 당을 위한 태도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었다.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고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해운을 즉각 제명했고 또 이해운 제명할 때 한동훈계에 있었던 의원들도 하나가 돼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운이라는 작자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은 보수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이 중도인 척하면서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오판이었고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역풍이 부는 것이고 국민의힘한테는 결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공고하게 결집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야당, 내부 총질하는 사람 다 빼고 80명만 갖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DJ가 그랬고요.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에 조중동, MBC, KBS, SBS 그걸로 언론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민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장동혁 대표의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운, 아예 이준석이랑 같이 다 나가라. 오세훈한테 묻고 싶어요. 아직도 장한석 연대 얘기할 겁니까? 만약에 유승민이 지금 경기도지사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돼봅시다. 그리고 오세훈이 이준석과 연대해서 오세훈이 돼봅시다. 그 사람들 가만히 있고 탈당 안 하고 민주당으로 가지 않으리란 보장 있습니까? 없죠. 특히 유승민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민의 계보가 누굽니까? 유승민의 여자 계보가 바로 이해운입니다. 유승민이라고 안 가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준석과 손잡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동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당하고 또 민주당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정계 개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민주당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청래와 분리돼서 친명을 가지고 새로운 열린우리당 같은 이재명 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안 가리란 보장 있습니까? 이준석에 있던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안 가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연대론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자, 김민석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인물. 추미애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친노한테 배신받고 친문으로 갈아탔죠. 자, 근데 친문으로 갈아타진 겁니까? 문재인 때 2년을 채운 정당 당대표는 추미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추미애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욕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친명으로 갈아탔죠.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미애가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운, 지금 나와 있는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그다음에 유승민, 김무성, 그다음에 김용태, 이런 부류들 다 같이 이해운이랑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새, 보따리 정치인들은 반드시 파멸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운 사태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